지난번에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 뭐라고? 지난번에 부처님은 어디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 부처님 설명 한번 했죠? 빛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삼매, 지난 시간 두 번에 거쳐가지고 삼매란 무엇인가 보현삼매 할 때 해인삼매 설명은 안 했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이거 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어서 아주 십정, 십통, 시인품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해인삼매, 보현삼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삼매는 자주 이야기되지만은 화엄경 내에서는 비중이 큰 삼매가 아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기했지, 그죠? 오히려 보현삼매품에서는 비로자나 열의 장신삼매 해볼까요? 비로자나 열의 장신삼매 시작. 한 번 더 기니까 비로자나 열의 장신삼매 시작. 이런 삼매가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입법계품에서는 사자 분신삼매 뭐라고? 사자 분신삼매 또는 사자 빈신삼매. 사자가 먹이 사냥할 때 동물의 양국이나 사바나 이런 데 막 보잖아요. 가끔 보면은 사자가 굶어 죽는 것도 있더라고. 사냥 못 해가지고. 또는 사자가 기린이나 또는 큰 동물 물소 같은 거 사냥하다가 뒷발로 당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많지, 그런 게 많지. 우리도 맹수인데 벽수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호황된 죽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가 조그만 먹이 잡더라도 슬금슬금 기어가잖아요. 사자 보니까 사자는 무리 생활하잖아요. 여자 사자가 여왕 사자가 있어가지고 리더하면 세로를 주더라고. 중간에 매복하게 만들고 쫓게 만들고 마지막 킬러가 있고 대단하더라고 진짜 말이. 그래서 맨 처음에 한두 마리가 몰아 중간에 매복 달려가면은 사슴이나 막 이런 것들은 더 빠르잖아요. 못하잖아요. 중간에 매복하고 또 몰아 킬러 있는 쪽으로 몰아줘. 킬러가 마지막 잡아가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어가면서 잠복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팍 뛰어나가는 모습을 사자가 빈신 또는 분신 분한다. 몸을 쫙 펼친단 말이거든. 기저귀 펴잖아, 그죠? 펼빈자야. 그런 삼매. 그러니까 기세가 당당한 삼매를 사자, 60권왕에서는 사자 분신삼매, 80권에서는 그걸 바꿔가지고 사자 빈신삼. 빈이란 말도 이제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 빈축을 산다 할 때 얼굴 빈자거든. 걸을 뽀짜 플러스 왼쪽에 걸을 뽀짜 플러스 여기가 머리 혈자 들어있어. 앞에가 입구자가 들어있어. 이게 얼굴이 막 쭈글쭈글 하단 말이거든.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빈축이란 말 유래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왔지. 배우려고. 혹시 그 오월동 오나라 올나라 싸울 때 이야기 있잖아요. 올나라가 좀 졌거든. 그때 이제 올나라 왕이 오나라 잡혀가가지고 그 나온 말이 뭐라 그러냐? 와싱상담이에요. 잡혀가가지고 온갖 수모 당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똥도 치우게 만들고 똥구멍 빨게 만들 정도로 치욕을 당했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바보같이 행세하니까 놓아줬잖아요. 가가지고는 뗄나무에서 잠자고 또 문간에다가 곰슬기 걸어놓고 쓴맛이잖아, 그죠? 치욕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상담, 상은 맛볼 상, 쓸개담, 쓸개를 맛본다 이야기야.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차라는 사람이 여자 스파이를 기른 사람이 서시라는 사람이. 서시가 원래 좀 시골 여자 출신인데 이런 말하면 재미는 있는데 수업이 안 나가면 진도가 안 나간다 그지. 서시가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가야금을 잘 타고 또 뭡니까 손재주가 좋아. 근데 서시를 스파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나라 보내 가지고 함녀를 꼬드겨서 헛된 공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나라가 이제 헐렁헐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망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올나라 왕이 서시를 보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러니까는 나는 일부 종사야. 아무리 적국의 왕이지만 망하겠지만 그 사람 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안 하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의리가 있다. 그 사람이 너무 이쁜데 가슴에 병이 있었던가. 그래가지고는 아프니까 좀 뭡니까 얼굴 찡그리면서 이렇게 수그리고 찡그리는 모습이 있어. 사람들이 그 모습이 예쁘다 그러니까 동네 못생긴 아가씨들이 좀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빈축을 산다고 그러는 거야.
나오는 이야기가 얼굴 찌르단 말이야. 자, 세계 성품인데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그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성지품 뭐라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화장세계품 뭐라고? 화장은 연화장세계. 혹시 우리 강진모 선생 명찰을 차고 있잖아, 안 차고 있어? 명찰 빨리빨리 차. 다 그래야 돼. 이리 누군지 알지? 세계 성지품하고 화장세계 한번 두 개 품을 연결해 가지고 논문을 쓰면 멋진 소리 나온 거죠. 기사 구사론이랄지 기실론이랄지 또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세계의 성취하는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요 속에 이제 인드라망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한번 영감 받아가지고 지난해에도 그 문화재 공부하시는 우리 연구원 가운데에서 법회 시간에 법문 듣고 영감 얻어 너무 썼다 하더라고. 지난 이야기 들었지, 그죠? 들은 이름이 진 선생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불교의 세계의 성취 또는 부처님 세계, 화장세, 연화장 세계, 극락의 모습을 설명한 것인데, 그래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창조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양한 인연, 그 가운데 가장 큰 인연은 중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게 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자료를 보면 1페이지. 자, 같이 보현보살이 세계해, 해자가 들어가 바다 해자인데 넓다 크다 많다 해서 무궁무진하게 세계는 많다를 할 수 없이 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따라할까요? 간지스강의 모래 뭐라고? 그걸 한자로는 강가강의 모래라고 그러는데 강가사 그러는데 한자로는 항하사 그래. 금강경에 항하사 나오죠. 중국의 항하강이 아니야. 그건 황하야. 황하는 누를황, 황토의 물이 흐르거든. 강에. 그래서 황하. 왜냐하면 저 티베트 곳에 내려둔 물이 저 중국의 사막이 많이 있는 저 청해로 해가지고 란주로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황토 고원을 지나오니까 물이 어떻게 돼? 노래지는 거야. 그래서 황하강. 그쪽 황하 문명이 중국의 초기 문명의 시작. 우리 말하면 요나라, 순나라, 요순시대 또 쉽게 말하면 근대까지도 황하강 무역인데 나중에는 이제 간지수로 바뀝니다만은 이제 아니하면 장강으로 바뀌는데 얘들은 황하강 유역이에요. 전부 다 내륙지방. 자, 그런데 인도에 간지스강을 옛날에 한자로는 강가강이라고 써놨어. 간지스는 한자로 마이크를 마이크 하듯이 우리는 컵 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컵이라 발음이 안 돼. 꽃부 그러나 따라가지고 꽃부라고 쓰잖아요. 이게 영어인데 같이 쓰는 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꽃부 그러듯이 쉽게 말하면은 강가강이라고 한자로 써놓으니까 우리는 금강경이나 수만경전에 항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황하가 아니고 항하라. 항상 흐르는 강의 모래. 그만큼 숫자가 많다. 얼마나 많아요? 한강의 모래도 엄청 많은데,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항하사수 이렇게 숫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계해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넓다, 크다, 많다. 이걸 다른 말로 불가설, 따라가 불가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불가사의 뭐라고?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불가사수, 숫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전의 세트로 많이 나옵니다. 그 세계가 일어난 인연, 따라가 인연, 의지하여 머무름, 따라가 의지하여 머무름, 형상, 체성, 체성은 쉽게 말하면 본질, 프린시스, 본질, 장엄, 장엄은 데콜레이션, 꾸며지는 모습,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청정함, 따라가 시작. 일어남, 겁이 머무름. 겁은 뭐냐면은 겁나게 많다지. 시간. 인도말 칼파란 말을 음으로 따서 컵을 한글로 컵이라 하듯이 겁이란 말은 시간, 가장 긴 시간 단위.
계산해 보니까 사방에 40리가 되는 큰 반석이 뭐예요? 반석교회 하잖아요. 큰 바위가 있어. 높이도 40리, 정 8m 40리야. 거기에 천상의 여인이 소위 말하면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옷을 입고 천의를 입고, 천이란 말은 여러분들 혹시 덴뿌라 들어봤어? 덴뿌라가 한자로 뭐라고 쓸까? 강 선생님 알아요? 덴뿌라. 천상의 부인이 비단 낳자. 비단 없고 그게 한글 다 덴뿌라예요. 그걸 일본말로 우리가 먹는 덴뿌라라고 불러. 이게 덴뿌라를 고기나 이런 것들, 야채 같은 걸 아주 부드러운 기름에 딱 튀기면은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이뻐. 이런 길거리 음식 말고 일본 가면 덴뿌라 전문집이 있어. 가봐. 비싸. 근데 아무튼 모든 게 기름 들어가는데 한 식탁에 그 가족을 위한 기름만 써. 그러니까 쓰고는 버리는 거야. 재활용 안 하고 내버려서 다른 재활용이겠지만 얼마나 기름이 맛있고 고소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추랄지 토마토랄지 또는 가지랄지 다 들어가면은 바삭바삭하면서 엄청 아름다워. 마치 천상의 여인이 비단 옷 입고 있는 모습이다. 덴뿌라예요. 그런 것처럼 반석에 있는데 거기에 천상의 여인이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촉이 좋은 옷을 입고 내려와서 100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스치고 지나가. 그래서 반석이 닳아진 시기를 일반석급 그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하게 길지, 그죠? 또 그 속에다가 겨자는 좁쌀 말에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꽉 채워놓고 천상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가지고 바늘로 하나씩 가져가. 다 없어져. 그 시간을 일계자겁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근데 이걸 아승직업 그러면은 아승지는 무한대의 겁이란 말이니까 우리가 많이 쓰잖아. 경전 보면 그런 말이 아승직업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겁이 변하는 차별. 시작. 차별 없는 문. 자, 이미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지만 자세히 말하자면 미진, 아까 말씀드린 항아사 또는 수많은 먼지, 모래는 그래도 셀 수는 있잖아. 먼지는 못 세지. 미진, 바삭 갈아가지고 먼지처럼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미진. 그래서 법성계에 뭐라고 했어? 일미진 중 함시방. 49페이지 보세요. 49, 49페이지. 맨 아래 거 보세요. 우주가 한 티끌 속에 시방색의 우주가 들어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고 설계도 속에서 피라미드도 나오고 수많은 건축물도 나오고 한다. 그죠? 생각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 또는 운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생각 속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유명한 말씀 따라가 일체 유심조 뭐라고? 자, 생각해보면은 마음 아닌 게 없어.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세계회가 성립된 2년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회가 성립된 2년 따라가 2년 부처님의 실력 뭐라고? 그 어떻게 생겼냐면 부처님의 위실력 위자는 한자 보면 위자가 한가운데 여자가 들어있죠. 예?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은 창과자 또는 창술 수자리 수 그러기도 하는데 병사들이 국경선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2지 아십니까? 12지 따라해볼까? 자, 축, 인, 묘. 보고 여러분 자 그럼 무슨 뜻? 쥐띠 그죠? 아들 자자인데 쥐띠라고 그래. 왜 이랬을까? 그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 알려줄게. 축, 소 그잖아요. 자는 밤에 11시에서 1시 한밤중에. 자시 그러면 한밤중이야. 축시는 1시에서 3시. 인시는 3시, 5시 시간으로
그다음에 묘 그러면 5시, 7시. 예? 자, 주어, 인, 묘, 진 그러면은 진이 뭘까? 7시에서 9시겠지, 그죠? 왜 진자 보면 오해가 곡진할 곡자가 들어가면 농사 농자가 돼? 왜 그럴까요? 김봉민 거사 오셨습니까? 김봉민 거사님? 농사 농자에 진자 왜 농사 곡진할 곡자가 들어갈까요? 구불곡, 악곡 그러기도 하죠. 작곡하기도 하지. 왜 들어갈까? 전문가로 우리 선생님인데 저기 누가 선생님이냐면은 대만수 박사법 받고 오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이 생각이 났어요. 임 선생님, 왜 농사 농자가 진자 위에 곡자일까? 설명했잖아. 진 그러면 몇 시 몇 시까지? 7시에서 9시. 그때 일 나가는 거야. 농사 지으러 가는 거예요. 계절로 말하면 봄이고, 날로 말하면 이제 아침밥 먹고 나가는 시간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 원리가 있는 거요. 한자 같은 거. 그 이유가 없는 한자가 없어. 다 한자 뭐 한자 원리가 있어. 그런 농사 짓는 계절 또는 주역이 사철의 변화. 술자가 뭐냐면 자축이 묘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잖아요. 11번째잖아. 마지막 수자리. 그죠? 여자였죠? 마지막 국경선에 지키고 있는데 그때 국기 지키는 군인들에게 여자가 위협당하고 있잖아. 이게 위험위. 그죠? 위험스러울 위 그잖아요. 거동위 그러기도 하잖아. 위협할 위 그러기도 하잖아. 위실력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마치 국경선에 통과하려고 그럴 때 여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약한 사람 뜻이겠지. 붙잡고서 위협하는 모습. 신비한 힘, 위실력, 어마어마한 힘이란 말이겠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위력에 의한 뭐 하잖아. 그죠? 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인연이 위실력, 법이 항상 그락가닥, 법응여시.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응당이 그러하다 그런 말입니다. 중생들의 행업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또는 중생들의 따랄까 행과 업 뭐라고? 가장 큰 이유는 행과 업 같아. 내가 보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는데 국경선이 보면은요 반듯하셨습니다. 삐뚤삐뚤한데 캐나다 땅 속에 미국 땅이 있는 곳이 있어. 그 속 사람들은 미국 시민인데 나올 때는 캐나다 국경 지나가야 되고 통과할 때 검사를 받아야 돼. 옛날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 미국이 지배할 시절에 72년 독립하기 전에 반환하기 전에 그때는 오키나와 가려면 미국 비자 받았어야 돼. 또 일본에 보면은 북방의 사계 영토 있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뺏겨가지고 러시아 쪽에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뭡니까? 중국에는 많은 요동지방 그걸 우리 땅이잖아요. 신라 통일할 때 뺏겨버렸잖아. 못 찾고 있잖아. 그죠? 뿐만 아니죠. 지금의 옛날에 소비에트는 뭡니까? 동유럽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러시아 지금 뭐 수많은 거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고 러시아 땅에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러시아 땅도 있어. 일본 땅도 더 미국령 가까운데 뭡니까? 가사라시만 가고 거기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 그래. 또 대만하고 중국이 있죠. 대만의 금문도는 중국 바로 턱 앞에 있어. 금문도 때문에 지금 중국이 죽을 지경이잖아.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땅들이 보면은 독도 같은 경우 우리 일본하고 분쟁지 비슷하잖아요. 시료지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그러잖아요. 대마도 옛날 우리 땅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모든 국경에서는 누가 만들어내? 자연이 아니고 인간. 알고 보면 인간의 행과 업이더라고. 또 우리나라 보면은 38선 그잖아요. 이 38선은 뭘까? 경도와 이도거든. 북이 38선이야. 경도, 동경 135 이건 변하지 않죠. 이들은 변하죠. 그죠? 근데 반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953년
6월부터 유엔이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때 6월 20일, 23일부터 말이죠. 지금의 파주 지역, 지금의 거기가 금성산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때 2주간 치열하게 땅을 뺏고 쌓고 합니다. 이 고지가 산이 있는데 낮에는 남한이 전부 지배를 해. 들어가서 올라가서 북한 밀어내. 밤에는 중공군이나 북한에도 들어 올라와서 뺏겨. 이걸 12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면 휴전할 때 점령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끈다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평 더 따려고 남한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운 게 6.25 때 3대 전투가 4대 전투라고 그러나 처음에 낙동강 전투, 거기가 지금의 칠곡지방에서 막 중국이 북한 밀리고 들어가잖아요. 남한이 피난가면서 최후 보호를 생각하고 거기 뺏기면 부산까지 가버리니까 그러면 남한 망해버리잖아요. 낙동강에서 마지막에 막 항전한 거야. 치열하고 많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 그때 또 인천에 메가장군 해가지고 숨어서 들어오잖아. 비밀리에. 그때 엄청 많이 죽었다면 남이 그때 밀렸으면 다 망했지. 세 번째로는 저 북한의 장제로 전투. 함경도까지 이제 우리가 인천에 성공해가지고 밀고 올라갔어. 그때 중공군들이 내려와. 그 장진호에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때 중공군 때문에 밀려오면서 다시 산바시 내려온 거야. 그 세 번째 큰 전투. 마지막에 아까 말한 금성산 전투. 네 번째. 네 개가 6.25 때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고 전사를 많이 한 전투라고 알려져. 그 선을 누가 만들었어?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세 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여기 나온 다양한 인연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인연은 우리 인간들이다. 또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사이에도 아르헨티나 땅 속에 칠레 땅의 일부가 있어. 칠레 속에 아르헨티나 일부가 있어. 국경에서 지나가지고 그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누가 그었어? 인간들이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독립할 때 그때뿐만 아니고 수많은 지금 아랍 전쟁 하잖아요. 국경선을 가보지도 않은 5개 강대국이 탁상에서 그은 거야, 자로. 그러니까 국경 분쟁, 종교를 민족 안 따져 그어버렸어. 나라죠. 그러니까 쿠르드 같은 경우는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들어서? 인간들이 있다. 경에 나오잖아. 인간들이 행과 업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말하는 것도 구어. 생각하는 거는 의어.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생각도 좀 제대로 해야 돼. 노래 나오잖아. 바른 생각, 아까 우리도 붙여가지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것이 뭐요? 무명을 벗겨내고 깨달음을 생겨. 이거 알려준 누구다? 부처님.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항상 생각, 의업, 말, 구업, 행, 신업, 신구의 삼업이죠. 그죠? 이게 자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모든 걸 해자는 것보다 신구의 삼업.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말이야 비밀을 말을 못해. 왜냐하면은 바로 그냥 갖다가 퍼뜨려 버리. 그러면 말을 하겠어? 응? 사람이 행동이 좀 해퍼.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을 해. 그럼 그 사람은 친구하려 하겠어요? 무섭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신구의 삼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고 보살의 지혜, 선근, 원력, 해, 자지한 세력 때문이다. 이 세계가 우주가 성립되는 건 이런 다양한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또 여기서 자연도 있지만은 하나는 또 인간이다. 얼마 전에 인도하고 중국이 전쟁 비슷하게 국경선거 분쟁가 봤죠? 흰마라산 저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바로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티베트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나라인데 중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지배하기 시작은 당나라 때는 티베트 힘이 강해가지고 티베트이 얼마 힘이 강했는지 당나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죠? 당태종 이세민. 문성공주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화해 요청하잖아. 그때 문성공주 시집 보내서 모셔간 관세음보살이 있는 게 지금
티벳 라싸에 있는 그 포탈레공에 있는 관세음보살이요. 시집가면서 모셔간 거 화해하자고. 뿐만 아니라 흉노도 강해가지고 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제일 유명한 세 분은 세 사람 왕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강희 황제,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세 사람이 강했거든. 그 세 사람이 청나라 250년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예? 그 사람들이 티벳까지 점거를 해버렸어. 나중에 이제 중공군들이 중국을 만들면서 우리 땅이었다 하면서 침공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생입니다. 또 세계는 따라할까 둥글고 모나고 둥글지도 모나지도 아니하고 소용도는 물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산 불꽃 모양, 나무 모양, 꽃 모양, 궁전 모양, 중생 모양, 부처님 모양 같은 등 수많은 형상이 있다. 이걸 미진수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칠레는 길쭉하잖아. 우리나라는 토끼 모양이요, 호랑이 모양이요. 보기에 따라서 일본 놈들은 토끼 모양이라고 평화했고 우리는 본래 호랑이처럼 중원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하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 그죠? 지금 반쪽이지만은 뿐만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나라들의 모양이 다 국정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전에서 이렇게 나라마다 우주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 나라들 수많은 우주들도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죠? 토성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환상 깨져버린 게 뭡니까? 거기 탐사간 우주선이 있잖아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가가지고는 촬영이 왔잖아요. 토성 주위에 수많은 얼음, 먼지들이 막 돌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고리로 보이더라. 그래 안 그래? 응? 그죠? 그러니까 화성 또는 달나라가 그러니까 개수나무가 있고 지난 토끼 이야기했죠. 토끼가 방앗간 자를 가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계곡이고 화산 흔적이고 지각변동 흔적이더라. 그걸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릴레오요. 망원경으로 관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달을 그릴 때도 울퉁불퉁하게 사람들은 참 놀랬어. 달이 본래 서양의 의미로서는 루나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고 동그랗고 아름답고 예뻐야 되는데 갈릴레오가 봤다 그러면서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놨거든. 자기들 생각하던 기독교식 달 모양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갈릴레오를 뭐라 해서 처형하려고 하니까 갈릴레오가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태양 돈다고 시인하잖아. 그다음 돌아와서는 뭐 또 일화가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했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 원리를 사실은 고대 그리스 말했는데 다시 말한 거지만은 천주교 신부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를 했고 다시 그걸 실측한 사람은 갈릴레오. 그 원리를 말한 사람은 뉴턴. 그죠? 프린세스라는 그런 책이 있죠. 자, 즉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각자의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 자, 물결을 볼까? 저를 봐보세요. 돌멩이 가지고 저수지나 호수에 물 딱 던지면 물결 치죠. 하나 하면은 이게 터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세 개 하면 보일 수도 있어. 한 100개 던지면 보여 안 보여? 그 속에 수많은 물결이 겹쳐 있죠.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중중무진. 뭐라고? 이처럼 경전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의 원류이기도 하고 이전에 부처님의 지혜로 관찰한 거죠. 이 우주는 이렇게 수많은 세계들이 중중무진으로 중첩 구조, 이걸 영어로는 프랙탈 구조. 과학에서 프랙탈 배웠죠? 안 배웠어요? 들어봤지? 이런 구조로 중중무진으로 겹쳐 있다.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고 또 수많은 티끌 각각의 우주가 있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세계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중첩 또는 프랙탈 또는 불교에서는 우주의 무한대. 그래서 다시 그 안에 무수한 세계가 존재하고 끝없이 파고든 세계, 그 세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프랙탈처럼 일종의 무한대로 겹친다. 한자로 중첩 뭐라고?
중첩, 중자는 무거울 중자잖아요. 왜 무거울 중자냐면은 그죠? 나무 목자에 이제 해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떤 나무목인데 나무에다가 있잖아요. 하나를 더 걸어놓은 경우, 두 개를 더 걸은 경우, 그러면 나무가 여러 개 걸쳐지면은 중중되는 거야. 이게 요즘에 삼성 반도체 HBM 원리가 될 수 있어. 자, 사람이 이 종자가 중요하거든. 요 중자가 나 앞에다가 벼화를 넣으면 종자 형자가 돼. 씨앗. 예? 그죠? 벼화는 익은 벼를 나무에다가 쳐놓은 것은 벼가 익었단 말이고 곡식의 대명사가 벼야. 우리 동아시아 황하 문명에서는 뭐가 농사짓고 쌀을 먹어야 돼. 우리나라도 고대로 쌀 먹었다 하잖아요. 많은 향신료들, 고추 같은 것들은 일제도 우리 최근에 대학 들어간 우리 백승조 학생 고추가 우리나라 언제 들어왔어? 고추가 언제 들어왔어? 단군 할아버지 고추 먹었을까? 고추. 호랑이 담배 피웠을까? 단군 할아버지 때? 언제 들어왔어? 강민채. 언제 들어왔을까? 담배 고추는 일제 때 들어왔어. 일제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그 외 나머지 구황작물들, 고구마, 감자 같은 것도 대마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것도 남방 저기 남아메리카 산지들인데 향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송나라 때 많이 들어오고 원나라 때 많이 들어오고 명나라 때 많이 들어오고 명나라 특히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하잖아요. 그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퍼져가지고 들어오고 그때가 우리나라는 고려 연결되잖아요. 조선 초기 고려 말 그때 문익점이 목화하신 것도 다 명나라 때 들어왔던 것들이 또는 원나라 때 들어왔던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무한도 깊이는데 여기에서 세계를 화엄경에서는 세계 성취법에서는 세계를 말하면서도 여기서 실은 뭐다? 깨달은 사람의 세계. 깨달음의 경지에서의 그 지혜가 무한히 펼쳐가는 모습. 읽어볼까요? 세계를 말하면서 시작. 실은 깨달음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진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세계 성취품이다. 그죠? 아무튼 경전 내용이 화엄경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장명을 잘했는지, 어떻게 그런 이름만을 놀 자빠질 정도야. 그죠? 듣지도 못한, 상상도 못할 인명, 지명 또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방대하다 그런 거예요. 응? 이걸 또는 건축하는 사람 또는 다양한 예술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술가 가운데에서 그런 세계를 표현한 사람이 백남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미국 활동하면서 TV 아트 예술, 이 화엄의 수많은 중중무진한 세계를 수많은 영상에 표현했단 말이지. 그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강남 봉은사에다가 텔레비 기증을 했어. 아트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텔레비 이제 다 단종이 되고 없어. 고장 나가지고 이제 고장 나면은 사용을 못하지만은 상징이 그 화엄의 원리,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예술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백남준이었다. 그죠? 혹시 그런 걸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세계적으로는 세계는 뭐다? 업으로 뭐라고? 세계는 뭐라고? 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상관은 것 같지만은 무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3세는 뭐야?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뭐라고? 그게 3세가 뭐라고? 시간적으로도 중중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속에 우리가 10세, 9세, 10세 그러거든요. 법성에 나오죠. 9세, 10세 호상 나오죠. 자,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속에다가 과거의 과거. 따라까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또 하나 남았지, 그죠? 이거는 지금,
그 자리에. 합하니까 10세. 이 지금 이 순간이 다 연결되어 있어. 9세, 10세가 호상즉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알려고 우리가 법성 약정에 다 읽는 거 아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누가? 의상대사가 시로 표현했다. 그게 뭐다? 법성계. 이해되십니까? 지금이 찰나, 지금이 찰나 속에 영원이 들어있다. 영원 속에, 영원은 각각의 찰나가 모아진 거다. 이해되십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 충중무진, 겹겹으로 중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업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무슨 것을 보지만은, 상관에서 보지만은, 관련성을, 이걸 뭐라고 하다? 연기법 그러기도 하고, 상의, 상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는 수많은, 인드라망처럼 겹쳐 있다. 이 불문에 뭡니까? 제망찰에 뭐라고? 네. 수많은 그물들이 겹겹으로 겹쳐 있는 것처럼 이 세계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시간 3세가 동시에 존재하고 일순간 속에 무한한 시간이 포함되기도 하고 한 점 속에 무한한 공간이 포함되기도 한다. 넘겨보시고 간단하게 이제 화엄경은 수많은 개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가 많이 들어있죠. 조그만 맛만 봅니다. 다수 없고. 자, 세계 가지가지 차별한 현상이죠. 세계 종종 차별상. 종류란 말 속에는 종자, 씨앗이란 말도 들어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종자. 따라할까요? 제국토의 종종별 시작. 종종장엄 종종주. 큰 소리로. 수형 공미 비언시방. 여등함은 공간찰. 자, 모든 국토해들,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종류가 있고 수많은 장엄, 수많은 어떤 다른 모습 장엄이란 말이지, 꾸며진 모습. 또 수많은 머무름. 어떤 나라는 바닷 가운데가 있기도 하고 허공에 있기도. 혹시 달나라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화성도 부딪히지 않죠. 이게 뭐가 이 중간에 지탱하고 있는 건 뭘까요? 로프가 연결되어 있나? 기둥이 있나?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 보통 중력, 그죠? 하나의 에너지잖아, 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순간 별들이 대충돌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충돌하지 말라고 매일 기도한다. 축원문에 나와. 모든 존재들이 그 존재의 힘을 잃지 말기를. 만약에 달이 말이죠. 우리 지구가 대충돌 시대에 수많은 별들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었던 근거가 나오잖아요. 쇠 같은 것도 다른 행성에서 온 것들이야. 금이 우리나라에 만들어내거나 살아나는 게 아니요. 옛날에 수많은 행성 충돌 속에서 만든 것들이야. 그 속에서 공룡이 멸망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귀하기 힘든 기금도 전부 다 다른 행성에서 온 것들. 우리가 이제 우주선 가서 우주선들 가가지고 방금 보면은 어떤 행성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더라. 관찰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머스크 그런 사람들은 그 행성을 그물망처럼 만들어가지고 포획해서 가줄 생각을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생각이지만 생각한단 말이지. 뿐만 아니고 어떤 세계는 바람으로, 어떤 세계는 구름으로, 어떤 세계는 얼음으로, 어떤 세계는 돌로. 그것이 수많은 세계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형상은 다르나 아름답고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대들 모두 함께 관찰해 보라.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한번 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지혜의 세계가 열려야 돼. 그냥 눈으로 못 보니까 우리가 망원경 보잖아요. 이거 보는 게 한계가 있지. 안 되니까 우선 뛰어보내잖아. 그래도 다 못 보고 오잖아요. 부처님은 뭡니까? 지혜의 힘으로 다 보셔버렸다. 그 아래 있는 중에서 빨간색이 났죠. 그죠? 따라할까요? 기상, 혹원, 홍유방. 시작. 기상, 그 모양. 상자가 재밌는데,
오늘 붉은 계속 12시 제사가 있는데 빨리 끝나라고 우리 수님들이 막 눈치 볼 것 같은데 자, 상자 조각 편자야. 조각은 보세요. 동그란 나무를 뚝 잘랐어. 근데 한쪽은 조각장 그리고 한쪽은 조각편 그래. 왜 그럴까? 응? 배상해서 왜 그럴까? 나무 탁 잘랐어. 한쪽에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한쪽은 촘촘해. 한쪽은 물렁물렁해. 그쪽을 보고 나 딱 잘라. 촘촘한 뭐 전에 한번 얘기했지 내가 그죠? 왜 그랬을까? 기억이 안 나? 산스크리트 영혼이라고 뭐 김모비 거사님 설명 한번 해줘 옛날에 그죠? 옛날 이야기를 잊어버렸지? 동쪽에 방향을 보고 있는 나뭇결은 촘촘 왜냐하면 해가 적으니까 여기가 탄탄해. 서쪽을 보고 해가 오래 비치니까 좀 물론 나이테가 길어져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쪽에는 뭘까? 건물 지을 때랄지 단단한 부분 지잖아. 이거 조각장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조각을 처럼 들 수 있고 단단한 사람을 선비사들이라고 하면 장사다 그런 거야. 다 원리가 있어 원리가. 이쪽은 편 그래. 편자 들어가면 종이를 만들거나 뭡니까? 옛날에 책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것들이야. 엮을 수 있으니까. 이게 편지 첩 이게 조각 이쪽 오른쪽에 첩자가 들어가. 편자가 들어가. 장자가 안 들어가. 다른 부분은 갖기 힘드니까. 안 그러겠어요? 한자 보도 이렇게 보면 재밌지 그죠? 다 하려면 한적이 없지만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경우는 그 모양 그래서 모양 그러거든. 단단한 장자에다가 개 모양 그러니까 뭡니까? 모양상 상장하다 상자야. 거기다가 글씨서가 준단 말이야. 상장. 모양상 형상상 그 나무로 만든 하나의 조각을 주는 것이 상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건 둥글기도 하고 어떤 건 방향, 사방, 네모지기도 하고 또 혹부, 부자는 다시 부자. 복자가 반복할 때는 복이고 다시 할 때는 부자야. 부. 다시 부. 돌아올 복. 회복할 때는 복자. 반복할 때는 복자. 돌아올 복. 근데 다시 할 때는 다시 부자가 돼. 역부, 여시, 부자. 혹부. 다시 뭡니까? 삼유. 임 선생님 유자가 무슨 자 유자예요? 송 선생님 유자 무슨 자 같아요? 송유 선생님 유자 유신 유지한다. 무슨 자 한자 뜻으로? 자 이거 분석해 봅시다. 이래서 한자는 부수를 파악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잘 모르지만은 뒤에는 새추 적은 새의 모습이야. 새가 다리가 꺾여가지고 뭡니까? 새가 쩔뚝거리고 있네. 그러면은 실로 가지고 묶어줘. 유지한다, 단단하게 한다, 겹친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혁명과 유신의 차이. 우리가 혁명 고려시대 왕시에서 조선의 이시로 역성혁명이잖아. 혁자는 가죽까지 바꿔버린 거야. 가죽 혁자거든. 바꿀 혁자가 돼. 가죽을 바꿔버린 거야. 껍데기를 바꿔버린 거야. 틀을 바꿔버린 거야. 유자는 뭡니까? 원 틀은 놔두고 이걸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명치유신, 10월 유신 유자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른 말은 삼각형이야. 자 보세요. 세 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있을 때 아까 나라가 뭐라 했어요? 어떤 데는 둥그렇고 둥그런 나라, 네모진 나라, 어떤 데는 여기 삼각형의 나라. 세 축이 있어. 유지하고 있어. 이어주면 삼각형이 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유자는 뭡니까? 삼각형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렵다 그죠? 이런 거 알아야 오해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깊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몰라버리면 산수로도 더하기는 한자로 가, 빼기는 감, 곱하기는 승, 탈승자 있죠? 승. 나누기는 제자, 나눌 제자, 제거할 제자. 이거 모르면 한자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데는 팔우, 우자는 구석이야. 사각형에다가 네 군데 또 구석이 있어. 팔각형. 네 구석. 팔각형. 쉽게 말하면, 만이형, 만이는 구슬 모양 또는 연화, 연꽃 모양, 모두가 다 뭐로? 업으로 인해
중생의 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여기까지. 나머지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말했는가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 어려하시면 이렇게 세계 성취품은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세계 모양이 모든 업에 의해서 또는 모든 존재의 그 다양한 형태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런 속에 누가 있다? 각각 나라마다 누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고 바로 우리처럼 존재하는 중생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부처님은 법문을 설하고 보살들과 대중들은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누가 돼? 부처가 된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제 양자에서는 역학에서는 뭐라고 그래? 양자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걸? 자, 이거 써보세요. 책 접으시고. 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세계에서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그죠?